자, 보세요. 우리가 원소를 통해서 물질이 되는 것은 전자가 관여하는 무슨 결합이 화학 결합 때문에 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배웠어요. 이온 결합 물질하고요, 공유 결합 물질로 나눴어요. 우리는 이것들이 어떠한 특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전기 전도성이라는 게 고체일 때는 없던 애들이 액체가 됐을 때 이온 결합은 이온이 자유로우니까 전하를 운반할 수 있죠. 있는데 공유 결합은 전자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얘는 고체, 액체 모두 전도성이 없다까지 배웠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무엇으로 가냐면 여기로 갈 거고요, 여기로 갈 거예요. 이러면 이건 무슨 관계냐면 저 관계에서 확장된 거거든. 우리가 말하는 저런 물질들은요, 각각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지각을 구성하고 있고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생명체를 구성하게 되었는지를 배우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이야, 특별히 너 100% 이온 결합이야, 너 100% 공유 결합이야, 이런 애들은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섞여 있습니다.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성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공유 결합성만 있고, 그러면 뭐 H2 같은 경우는 아예 공유 결합성만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화합물은 여러분 화학식 안에 대문자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인 애들은요, 이온 결합성과 공유 결합성이 공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물질들이 있죠. 단순하게 H2O, CO2, NaCl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물질들이 대부분의 규칙성을 갖고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배우는 거죠. 알았어요? 또 하나, 그 물질들 중에 일부는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거 배우는 거죠. 그리고 자다가 맞기도 하고요. 자연스럽죠?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일단 지각 생명체는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원소를 한번 봅시다. 지각은 보통 지표면으로부터 평균 한 30km, 40km 요 정도에 있는 두꺼운 땅덩어리를 말하거든요. 그 지각에는 어떤 구성원소가 많았나 봤더니 산소, 얘가 제일 많더라는 거죠. 산소가.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참고로 여러분, 요 둘은 뭡니까? 요 둘은 비금속 원소입니다. 하지만 이 다음부터 나오는 애들은 금속입니다. 금속. 원소의 종류가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OCR 페카나칼마,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순서로 쭉 이어져 있지만 니들이 봐야 될 건 원소가 이렇게 있다고 비금속은 뭘로? 공유결합으로, 그러면 금속은 금속결합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이요, 지각에서 존재하는 형태는 다 화학결합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비율이 이렇게 됐는데 존재하는 물질들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요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철은요, 이렇게 존재해요. 철광석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철광석이 뭔가 봤더니 이거예요. 또는 이거예요. 이런 걸 적철광, 이걸 자철광이라고 합니다. 아, 철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산소화합물. 자, 이거 무슨 결합이죠? 둘 중에 무슨 결합입니까? 그래, 이온 결합이죠? 금속 있잖아요, 철. 이해가요? 알루미늄은 뭘로 존재하는지 아세요? 땅 속의 알루미늄은 얘로 존재하더라는 거죠. 이런 걸 보크사이트라고 합니다. 얘가 고온 고압을 받잖아요? 그럼 루비가 됩니다. 루비. 알겠습니까? 졸리면 일어나. 괜찮아. 그리고 누워도 돼. 봤잖아, 지난 시간에. 노숙자 모드로 들어가네.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구성 원소의 비율이라는 건 이렇게 결합된 원소들을 가만히 보니 산소가 다 붙어 있잖아. 산소가 제일 많다라는 얘기지. 저렇게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구성 물질들을 그렇게 구분해 보니까 그 속에 포함된 원소들이 이렇게 존재하더라.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금속들이 대부분 존재한다. 그럼 두 번째, 생명체의 구성원소. 역시 산소가 제일 많더라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탄소가 그 다음 많더라. 그 다음에 수소고, 그 다음에 질소더라, 이런 얘기야. 이렇게 쭉 이어지죠. 생명체는. 그러면 우리가 생명체 구성 3대 영양소 중에 여러분 단백질 있죠, 단백질. 얘가 뭘로 구성되나 봤더니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단백질이. CHON으로. 지방은 CHO로. 사실은 이게 지질 중에 중성 지방이거든요. 지질 내의 중성 지방인데 요렇게.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이 탄수화물, 그럼 여러분 녹말이나 셀룰로스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이에요. 얘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C 따로 H 따로 O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몸은 그 원소들이 나름 안정한 형태로 존재하기 위한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은 채소를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밥을 먹거나 그러면 그들이 규칙적인 조직을 흡수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그것을 몸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저작이나 연동작용 이런 걸 통해서 잘게 부수는 게 소화 과정이고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부숴서 몸으로 흡수하는 형태로 우리 몸을 다른 구조로 또 바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떤 로봇가 있는데 고장이 났어. 근데 그 부품을 갖다가 맞춰야 되는데 얘가 스스로가 치유력이 있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치유하려면 로봇이니까 금속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 그래서 어떤 물질 니들 흡수해 쑥. 근데 니네는 철 성분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물 같은 걸 쭉쭉 빨아들여.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해. 뭐 이런 식인 거야. 어떤 물질들을 흡수해서 어떤 물질로. 자, 지금 이런 것들 사이에 무엇이 존재한다는 거야, 직을 보니까. 이런 원소들 사이에 뭘로 존재한다? 규칙성이 보이더라는 거지. 거기 두 번째. 물질의 규칙성이라고 되어 있잖아. 물질의 결합 규칙성. 이게 우리가 배웠던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으로 설명해야 될 거다. 저기 보여줬잖아. 철은 철광석으로, 알루미늄은 보크사이트로, CHO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 존재하더란 얘기입니다. 알겠어? 그럼 규칙성은 뭐냐?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이게 우리가 배울 거거든. 이게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데 규산염은 단위체가 어떤 거냐 봤더니 SiO4, 삼연체야. SiO4. 그러니까
규산염 삼연체가 단위체라는 거지. 얘가 연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그 규칙성으로 규산염을 만들더라. 그 다음 아까 봤던 단백질은 어떤 단위체가 모여서 얘를 만들더라? 아미노산이란 가장 기본적인 물질들이 뭉쳐서 단백질을 만들더라. 탄수화물은 어떤 단위체가 모여서 탄수화물을 만들더라? 포도당이라는 단위체가 모여서 얘를 만들더라. 이런 결합의 규칙성이 존재한다. 자, 헥산이라는 물질이 있어. 너희들이 중2 때 안 배웠던. 근데 뒷부분에서 배울 건데, 헥산은 우리가 보통 DNA나 RNA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들어는 봤죠? 얘들의 단위체가 누구냐? 뉴클레오타이드야.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야, 지금 당장.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결합, 공유결합을 통해서 최소 단위체가 만들어지면 그 단위체끼리도 결합의 규칙성에 따라 좀 더 무거운 물질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들을 만들더라. 이것이 바로 여기의 특징이다. 알겠죠?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을 지금부터 잘 봐요. 요거를 먼저 배울 거고요. 알았어요? 그럼 단위체가 누구냐? 얘를 배울 거라는 거예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로 여기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특히 누구? 얘들이 기본 단위체예요. 지각의 기본 단위체는 제거는 니네들 지각이라는 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암석은 다시 광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 광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지금부터 배우는 거야. 알았어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을 배우고 그 다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을 배우는 게 이 단원의 끝이야. 야,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규칙적인 단위체가 누구라고? 규산염 삼연체 SiO4 이가-다. 알았어? 우리는 이걸 배우는 이유가 이거예요. 단위체로 이걸 배웁니다. 바로 왼쪽 페이지 있죠? 중심원자가 누구냐? 규소입니다, 규소. 알겠죠? 자, 중심원자가 규소인데 얘가 산소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산소랑. 실제로 규소 하나당 산소 4개가 결합을 하게 되면 얘들은 이온의 결합 형체를 이루거든요. 이온 결합의 형태를. 그런데 얘들의 과정을 보잖아요. 중심에 Si가 있고요. 그 다음 이 끝에 누가 붙냐면 이런 식으로 산소가 붙어요. 산소가 이렇게. 자, 요 결합은 자, 이 점선도 그렇고 튀어나왔다. 이 점선은 안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이에요. 이 역삼각형은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요 둘은 뭐냐? 동일한 면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걸 읽어보면 SiO4 사카마이너스는 결론적으로 삼연체다. 그러면서 입체형이다라는 얘기예요. 입체 구조다 이런 뜻입니다. 이 SiO4가 왜 사카마이너스냐? SiN은요, 누구를 따라가냐면, 보세요. 얘는 이런 애였다는 거지.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10번 네온의 전자배치를 따르는 결국 14족 원소예요. 14족. 몇 주기? 3주기. 근데 얘가 누굴 따라가나 봤더니 얘를 따라가더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건 누구예요? 결합구조가. 네온이잖아요. 그래서 규소는 전자 4개를 잃어서 4+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산소들은요, 여러분. 산소는 이런 구조잖아요. 2주기 몇 쪽이다? 16쪽이잖아. 그럼 얘가 누가 되면, 이온이 되면 얘는 전자가 2개가 들어오잖아. 2개가 이렇게 2개가 들어오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를 떼니? E-를 떼어서 얘가 2-가 4개니까 총 얼마예요? 8-죠? 둘이 합쳐서 이렇게 4가마이너스라고 표현한다라고, 이온적으로는. 하지만 이들은 모두 무슨 결합한다? 내부에는 공유결합을 하는 거예요. 공유결합. 이게 무슨 형태라고? 공유결합. 근데 산소는 왜 마이너스를 띠게 되느냐? 보세요. 규소는 이렇게 부족한 상태인데 전자가 공유되었으니 중성 규소가 되지만 얘들은 공유결합을 한 번밖에 못 했잖아.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가가 붙는 거야, 양쪽에. 원래 산소는 결합을 2개 해야 되잖아. 1개밖에 못 하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SiO4 4가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복잡한 건 알 필요 없고 제가 조금 상세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저게 입체 구조입니다. 그럼 이 규산형 광물은 저 단위체를 중심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종류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거기 보시면 얘들은요, 결합의 형국이 뭐냐면 저렇게 이온과 다른 금속 양이온과 결합을 하면 뭐가 됩니까? 이온 결합이 되는 거죠? 아니면 SiO4끌이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요. 서로 공유 결합. 여러분, 이런 걸 다원자 이온이라고 불러요. 다원자 이온은요, 그 안에 공유 결합이 형성이 돼 있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양전하나 음전하를 띤 이온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박하사탕의 누구예요, 여러분? 다원자 이온이. 박하사탕의 누가 다원자 이온이야? 사탕이죠. 황산이온, 탄산이온들이 공유결합을 형성한 다원자 이온인데 전체적으로는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알았습니까? 자, 이들이 쭉 결합을 하면 이온 결합 혹은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을 통해서 이런 결합을 통해서 얘들이 뭐를 만드느냐? 광물을 만들다는 거예요. 광물을 만든다. 물론 이 광물은 다시 뭐가 됩니까? 뭉쳐서 암석이 되고, 암석은 다시 뭐가 되죠? 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이런 결합을 통해서 광물을 만든다. 우린 여기까지 배우는 거죠. 여기까지 배우는 거야. 광물을 만든다. 알았니? 거기 페이지 89쪽에 위에 있는 얘기가 그거야. SiO4 4가마이너스는 이웃한 양이온과 결합해서 이온 결합도 형성하고, 또 어떤 SiO4는 공유 결합도 형성해서 광물을 만드는데 그들이 결합을 하는 형태에 따라서 광물의 구조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 밑에 규산형 광물의 결합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이 SiO4가 저걸 이렇게 표현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 봐. 중심에 규소가 있고 얘들이 이렇게 동일한 면에 앞으로 튀어나오고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뒤에 이렇게
무슨 구조예요, 이게? 정삼연체 구조예요, 여러분. 입체 구조인데 무슨 구조라고? 정삼연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바라보면 마치 삼각형처럼 보일지 모르는데요. 이걸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고, 위에서 보면. 이 중심에 누가 있고, 교소가 있고, 여기 이게 산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 산소가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보면. 위에서 본 그림. 알았니? 저것들이 결합을 형성할 때 처음에 독립형 구조라는 게 있을 겁니다. 독립형 구조는 말 그대로 SiO4 혼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면 무슨 결합을 하게 되느냐? 마그네슘이나 그 다음에 양이온 형태, 그러니까 철, 이온 결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온 결합. 알겠어요? 이게 독립형 구조입니다. 혼자 존재하는 구조. 다시 말해서 이런 애들이 누구냐? 감남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감남석이. 독립형 구조는 감남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온 결합을 하는 형태죠. 이제부터 복잡한 구조로 점점 갈 텐데 단사슬 구조라는 게 있어요. 보는 바와 같이 SiO4와 SiO4가 쭉 이어져 있는 사슬 구조예요. 단일한 사슬 구조. 그들은 서로 무슨 결합을 한다? 쭉 이어져 있으니까 공유 결합 형태예요, 얘들은. 공유 결합 형태입니다. 저 단위체끼리 쭉 연결된 그런 단사슬 구조가 누가 있냐? 휘석이 있죠, 거기. 휘석이. 자, 그러면 단사슬 구조에서 더 복잡해진 복사슬 구조가 있어요. 사슬이 두 개인 거야. 근데 그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돼. 가운데로. 이게 복사슬 구조야. 그럼 얘들조차도 무슨 결합이다? 공유 결합 형태. 단사슬 구조가 계속 두 개를 묶은 공유 결합 형태. 알겠어요? 이게 각섬석. 이렇게 광물도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더 복잡하면 여기에 무슨 구조? 판상 구조가 나와요. 판상 구조. 판상은 얇은 판 모양이죠. 얘들 역시도 무슨 결합입니까? 판 모양으로 결합했다 하더라도 공유 결합이 맞아요. 단위체끼리 서로 공유 결합을 하는데 좀 복잡하게 결합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세히 파악하지 말고 나중에 내가 규소, 일정한 규소 원자당 산소가 얼만큼 결합하는지 보여줄 겁니다. 얘가 흑은 뭐예요? 자, 마지막 제일 복잡한 구조가 망상 구조인데요. 막 얼기설기 섞여 있는 형태거든. 제일 복잡한 거. 이것 중에 망상 구조 중에 여러분들 장석하고 석영이 있다, 여기에. 자, 여기서 여러분 날개끈을 한번 봐봐. 오른쪽에. 꼭대기. 자, 실제로 규산염 중에 장석이 제일 많아. 사장석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얘야. 나트륨 사장석, 칼슘 사장석 이렇게 불리는 애거든. 그런데 망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가 무슨 결합을 한다? 일부가 이온 결합을 해요. 그게 장석의 특징. 석영은 거의 전부가 뭡니까? 공유 결합이에요. 그래서 석영이 되게 단단합니다, 여러분. 이온 결합은 외부에서 힘을 주면 부서지거든요. 소금 봐봐요. 부서지잖아요. 얘보다 얘가 단단한 이유죠. 그러니까 얘는 이온 결합만 해, 얘는 공유 결합만 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건 망상 구조 중에 일부가 이온 결합을 하게 되면 장석 구조가 되고요. 전부가 다 공유 결합이면 석영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가끔 선생님들이 이걸 보여주거든요. 규소와 산소 비율이 몇 대 몇이냐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뭐 이 정도 알면 돼요. 얘가 4대 16, 4대 12,
4대 11, 4대 10, 4대 8. 자, 이게 뭘 보여줄까요, 여러분? 자, 복잡한 구조로 갈수록 비율이 어떻게 된다? 산소 비율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더라. 복잡한 구조로 갈수록. 복잡한 구조로 갈수록 산소 비율이 감소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캐칭을 하면 된다. 외우라겠어? 독립형 구조는 누구라고? 감남석, 독감. 반사슬 구조는 누구라고? 휘석, 단위. 복사슬 구조는 누구라고? 복각. 너네 복각이 뭔지는 아니? 그 나침판이 있잖아, 얘들아. 무슨 극을 향해 있냐? 나침판 N극이 자석에 무슨 극을 향해 있냐? 잘 생각해봐. N극은 무슨 극이랑 당겨? 아이, 그런 거. 자석엔 N극과 무슨 극이 있냐? 그래, 그럼 N극은 S극을 향해 있는 거야. 나침판은 자기력선의 방향을 제시해 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나침판이 가리키는 N극 방향이 저 북쪽이라고 하잖아. 저 북쪽은 자석으로 무슨 극인 거야? S극이었던 거지. 그러면 잘 봐. 그러니까 자석의 S극으로 갈수록 나침판, 우리 지구가 둥글잖아. 그러면 적도상에서는 이런데 극지방으로 가면 자꾸 얘가 숙는다. 이렇게 숙어. 그래서 딱 자북에 가잖아. 그럼 뭐야? S극 딱 중심으로 가면 바짝 서 90도로. 이 수평각에서 숙어지는 이 각을 복각이라고 얘기하거든. 복각. 그럼 복각이 작을수록 저위도인 거야. 0도. 복각이 클수록 고위도고. 복각. 얘는 흑판 이렇게. 알았지? 망장석 이렇게. 알았니? 사실 이걸 재미있게라도 몇 개 외워놓으면 나중에 풀 때 도움이 되니까 독감, 단위, 복각 이 정도는 좀 외우나. 알았습니까? 됐죠? 자, 여러분 맨 밑에 귀산형 광물의 성질을 가만히 보세요. 자, 여러분 감남석과 석영을 먼저 보십시오. 얘들이 결정형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되지만 쪼개짐 현상. 자, 쪼개진다는 건 규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규칙성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깨집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우리가 쪼개짐을 딱 봤을 때, 알았어요? 쪼개짐을 봤을 때 없는 애를 잘 봐. 또 누가 없어요? 석영과 감남석이 쪼개짐이 없어요. 그럼 뭐냐? 얘는 깨집니다. 나머지는 다 쪼개지거든요. 다 어느 방향? 두 방향 쪼개짐이 있어요. 얘도 두 방향 쪼개짐이 있고요. 흑운모는 단순하게 한 방향이에요. 한 방향. 얘도 장속도 이온 결정이 있기 때문에 두 방향 쪼개짐이 형성되는데 누구누구는 없다. 독감하고 망석은 없다. 알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실 겁니다. 알겠니? 넘겨. 페이지 90쪽. 자, 1번부터 본다. 자,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각과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죠. 아까 봤죠? OCR백 하나.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산탄수질. 그죠? 자, 두 번째,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대부분 산소와 규소가 결합한 규산염이다. 여러분, 규산염이 70% 이상이에요. 비규산염이 나머지 30%고. 두 번째, 여러분, 비규산염이면 예를 들어 누굴까요?
암염, 탄산염. 이거 석회색 같은 거는 비규산염이잖아. CaCO3. 자, 세 번째,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체는 규산염 삼연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규산염 삼연체. 정삼연체 구조죠. 자, 두 번째, AB에 해당하는 원소, A는 산소고요. B가 누구다? 규소입니다. 규소가 14족이기 때문에 탄소처럼 공유결합을 4번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지각을 이루는 광물은 모두 규산염 삼연체를 기본다? 아닙니다. 대부분. 다음, 규산염 삼연체는 규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4개가 기본 구조입니다. 자, 세 번째, 규산염 삼연체는 이웃한 규산염 삼연체와 뭐를 공유한다? 산소를 공유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규산염이 산소 공유해서 쭉 계속 공유해서 단사슬로 이어진 게 단사슬 구조죠. 단휘, 휘석이 그거이고. 자, 그러면 X네오에는 규소를 공유하지 않아요. 규소는 중심 원자예요. 규산염 삼연체는 전기적으로 음전하를 띱니다. 4-. 자, 네 번째, 지각의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은 규산염 광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석이 제일 많고요. 자, 다섯 번째, 규산염 광물은 SiO 삼연체가 다양하게 결합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단사슬, 그 다음에 복사슬, 그 다음 판상구조, 망상구조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갈수록 결합에 관여하는 산소의 숫자는 줄더라. 알았지? 자, 그래서 1번은 됐고 맞았어요. 2번, 규산염 삼연체 간 공유하는 산소수가 가장 적은 결합 구조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데 비율이 적다는 얘기지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산소수가 제일 많은 건 복잡할수록 많겠죠. 그죠? 말 뜻을 잘 알아두세요. 그 규소, 일정 규소 하나당 관여하는 결합하는 산소의 숫자가 적다는 거지 복잡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산소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냥 얘가 혼자 있으면 규소 하나당 산소 원자가 4개잖아요. 맞죠? 근데 누구 하나가 관여를 하게 되면요 그게 계속 이어지면 나머지 2개는 그냥 있지만 관여하는 산소가 2개가 돼버려요. 양쪽에 걸려야 되니까. 이렇게 관여하는 산소수는 복잡한 구조로 갈수록 어떻다? 많아집니다. 산소는. 알겠죠? 그래서 산소수가 가장 적은 결합 구조는 누구다? 바로 독립구조입니다. 얘는 다른 거랑 하나도 관여를 안 하잖아. 혼자 존재하죠. 근데 망상구조는 어떻다? 많이 결합한다. 그래서 이거 X입니다. 조심하시고요. 규산염 광물은 결합 구조가 복잡할수록 대체로 풍화에 강하죠. 복잡하면 석영 아닙니까? 석영은요 얼마나 강하길래 모래의 대부분이 석영이냐는 거죠. 모래의 대부분이.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막에 운석이 떨어집니다. 알았어요? 그랬더니 운석이 떨어진 자리 주변에 뭐가 형성되더라? 유리가 만들어지더래. 유리가. 고온고압. 알았어요? 그게 석영이 대부분이라는 증거입니다. 6번. 가를 독립형, 나를 단사슬, 다를 판상이라고 하죠. 규산염 곡물의 독감, 감남석, 단, 휘석, 흑판, 흑운모. 아셨습니까? 자, 숙제 잘 하시고 페이지 94쪽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각은 끝났어. 이제 누가 들어오는 거야? 생명체 단위체로 바로 물질의 규칙성을 찾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 중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지금부터 볼 거예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그러려면 단위체와 그의 규칙적인 결합 산물을 봐야 돼요. 물질을.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앞서서 배웠지만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고 배웠습니까? 단백질이 있었고요. 핵산이 있었고 탄수화물이 있었고 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았니? 자, 여러분. 왜 지질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지질 속에 중성지방이 있고 인지질이 있고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알겠어요? 이게 다 지질입니다. 우리가 지방 하는 건 중성지방을 뜻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예요. 탄수화물 그래도 녹말이 있고 셀룰로스가 있습니다. 단백질도요. 3차원 구조 단백질이 있고 2차원 구조 단백질이 있어요. 물론 4차원 구조 단백질도 존재합니다. 4차원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때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종류도 다양하고 구조도 다양한데 우리는 뭐부터 볼 거냐? 기본적인 단위체가 누구냐? 그것들이 어떤 결합을 통해서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거대한 단위체로 결합을 해가는지를 볼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단백질이 있고 핵산이 있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있고 지질이 있는데 제일 먼저 누구부터 나오냐? 단백질부터 지금부터 배우겠습니다. 자, 단백질. 이런 애들을 고분자라고 하거든요. 고분자. 분자량이 대단히 크다. 자, 단백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본적인 단위체가 누구냐?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미노산은 대부분 우리가 몸속에서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뭘 먹으면 아미노산을 많이 섭취할 수 있을까요? 뭘 먹을래요? 두 번째는 두부, 그렇죠. 콩, 두부나 그리고 야채 속에도 단백질은 있습니다. 알았어요? 기본적으로 식물도 단백질을 합성하니까요. 왜요? 모든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라면 생명체는 모든 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야채 속에 식물 속에 단백질이 있죠? 특별히 콩만 있는 거 아닐까요? 소를 잘 보세요. 소는 풀만 뜯는데 덩치는 살벌하잖아. 있다는 거죠. 양이 적어서 열나 먹어야 돼요. 하루 종일 먹어야 됩니다. 재채기해야 되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초식동물은 맨날 육식, 그 포식자를 경계하는 것 빼고는 다 뭐예요? 먹어요. 먹습니다. 알았어요? 더군다나 한번 쫓기면 살벌하게 떼야 되잖아? 또 먹습니다. 에너지를 소비했으니까. 그래서 맨날 먹어요. 맨날 뜯고. 근데 육식동물 어때요? 한번 배를 채우면 3, 4일은 누워서 자죠? 효율은 훨씬 육식동물이 좋죠. 그러니까 저런 단백질은 기본 단위체가 뭐고 이 단위체들이 어떤 결합을 통해서 물질이 되는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라 했는데 약 몇 종류가 있대요,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습니다. 20종류.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필수 아미노산. 그러니까 아스파라긴산. 막 이런 것들.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런 아미노 종류가 20종류가 되고 알겠어? 그들의 이름은 다 있습니다. 이름이 20종류가. 알겠죠? 그러니까 그 20종류에 해당되는 아미노산 외울 필요 없어요. 발리닌, 뭐 글루탐산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위체가 20종류고 저건 인간이 만들지 못해서 섭취를 통해서 우리는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뭘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들 보면 아미노산이 어떻게 생겼나 보겠습니다. 중심 원자가 탄소예요. 탄소는 선이 몇 개 나온다고? 4개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탄소. 자, 모든 아미노산은 얘가 동일합니다. 보세요. 수소 하나 오고요. 자, 여기에다 이렇게
알킬기를 적어놨어요. 요게 다릅니다. 요게. 요거 명심하세요. 모든 아미노산은 요 네모, 요 부분이 달라요, 여기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 종류마다 다른 곳입니다, 여기가. 누가 결합하냐? 그러니까 수소가 올 수도 있고요. CH3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떠냐? 다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자, COOH라고 하는 저 부분. 무슨 기라고 하냐, 여기를? 카복실기. 사실 산성이거든요. 수소이온을 떨어뜨리는. 그럼 여기를 뭐라 부르냐? 아미노기. 얘는 염기성이. 자,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은 저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아미노산이 이제 결합을 할 때는 어떻게 결합하느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 체계를 볼게요. 얘하고 얘가 결합하는 거지. 지금은 단순하게 선생님이 딱 두 개만 적어줬는데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 얘들이 결합을 해서 뭐가 되느냐? 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결합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먼저 아미노산. 자, 여기서 세부적 구조식을 보면 여러분들은 뭐만 보면 되냐면, 탄소는 선이 4개, 산소는 2개, 수소는 1개.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질소는 당연히 2개죠. 자, 여기 수소 있고요. 자, 여기에 누가 있느냐? 뭐 아무거나 있다고 봅시다. R 이렇게 쓸게요. R. 알켈기를 그냥 단순하게. 그 다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쓰겠죠. 아미노기, 중심 탄소, R1이 붙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카복실기, 여기에 H. 이 둘이 만나는 거야. 만나면 어떤 게 형성이 되느냐 보세요. 카복실기에 OH와 아미노기에 다른 아미노기가 둘이 떨어져 나옵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축합중합이라고 합니다. 축합중합이라고 해요, 이거를. 알았어요? 중합이란 뜻은 저 분자의 단위체가 많아서 그 분자를 만든다는 뜻이고요. 간단한 물질이 빠져나오면서 좀 분자량이 큰 단위체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축합, 간단한 단위체. 그래서 결합을 하면 얘가 이렇게 되죠. 여기에다가 R,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 아미노산은 이렇게 되겠죠. R1.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무슨 결합이 형성된다? 이 결합이 형성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 결합. 알았어?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 전체를 딱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 이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결합이 형성되는 동안에 흰색 분필로 쓴 아미노산에 OH가 빠져나왔고, 노란색 분필로 그린 아미노산에 H가 빠져나와서 물이 만드는 거예요. 물. 이해 갔어요? 자, 여러분.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은 이렇게도 쓰고요. 또는 이렇게도 씁니다.
이게 모두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이게 모두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 몇 개를 묶어준다? 2개를 묶어주기 때문에 펩타이드 결합수 플러스 1이 아미노산의 숫자예요. 참고로 펩타이드 결합 하나가 아미노산 2개를 결합시키기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 1을 하면 아미노산 수가 돼요. 알았어요? 거기 있는 결합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준 거야. 자, 그러면 봐라. 선생님이 이렇게 결합을 쭉 해서 펩타이드가 몇 개 보이냐? 4개 보이지? 물이 몇 개 빠져나왔을까? 4개 빠져나왔다고. 이런 결합을 하게 되면. 그럼 아미노산이 몇 종류냐고? 4종류잖아. 아니야. 플러스 1. 몇 종류? 5종류의 아미노산이 형성이 된다. 아미노산이. 그러면 이런 쭉 이어져 있는, 알았니? 쭉 이어져 있는 뭐 이렇게 하고 쭉 이어져 있는, 야, 도형이 뭐 남았냐 이제? 어떤 도형 쓸까? 이런 거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게 폴리펩타이드예요, 여러분. 바로 2차. 알겠어요? 이런 거를 2차 구조, 2차원 구조 이렇게 불러요. 근데 2차원 구조인데 사슬 구조잖아요. 얘가 이 펩타이드 결합끼리 요 결합 때문에 서로 굉장히 강한 결합을 하거든. 펩타이드와 펩타이드 사이가. 이런 거 이제 수소 결합이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긴 하지만, 요것들이 돌돌 말리면 입체 구조가 되잖아요. 돌돌 말린 게 3차원 구조예요. 알았습니까? 돌돌 말린 게. 그래서 여러분, 단백질도 종류가 많습니다. 2차원 구조가 있고 3차원 구조가 있고. 거기 보시면 단백질의 종류를 보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가장 쉬운 게 헤모글로빈이거든요, 여러분.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은 대표적 3차원 구조입니다. 알겠어요? 얘들이 막 꼬였다고, 돌돌돌 말려서 꼬였어. 얽히설키.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 그러면요, 요 아미노산의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바뀔 수 있고요. 요것이 입체냐 평면이냐에 따라서도 단백질 구조가 바뀔 수 있는데, 단백질 구조가 바뀐다는 게 뭔 뜻이냐라고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 생선도 단백질이죠. 닭고기도 단백질이죠. 맛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게 바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라든가 결합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 다 알잖아. 돼지든 소든 부위별로 맛이 다르다는 거. 그럼 무슨 말을 의미하죠? 부위별로 단백질의 아미노산 종류나 배열이 다르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거기 그 얘기가 써 있다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게 백혈구, 적혈구, 백혈구는 오히려 단백질을 분해하죠. 효소만 잔뜩 있고. 헤모글로빈이 적혈구 내에 있고요. 피부나 연골, 뼈에 콜라겐이라는 물질이 있죠. 여러분, 콜라겐이 뭐냐? 콜라겐 어디에 풍부하게 있다고 그래? 닭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케라틴. 이건 손톱 성분인데 머리카락 성분이기도 한다. 알았지? 그것도 단백질이야. 그 다음에 마이오신과 액틴이 근육을 구성하는 근절의 단백질이고, 크리스탈린, 그럼 이건 수정체, 눈 쪽이죠, 눈 쪽. 그 다음에 호르몬의 주성분, 인슐린, 글루카곤,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인데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아밀레이스, 펩신, 트립신, 라이페이스 이런 것들이 소화 효소잖아. 그것들이 모두 뭐다? 단백질이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단백질의 기능 한번 보겠습니다. 기능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몸의 주요 구성 물질이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 여러분 몸도 뼈하고 기본적으로 구성 물질이야.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도 그렇고 호르몬도 그렇고 효소도 그렇고 그리고 머리카락, 손톱, 수정체, 하물며 이런 것들이 모두 몸의 주요 구성 물질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애들이 누굽니까? 일반적으로 효소잖아, 효소. 이 효소가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화학 반응을 촉진하죠. 그 다음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이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것이 호르몬이거든. 이 생리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체온이나 혈당이나 삼투압 같은 걸 말해. 체온, 혈당, 삼투압, 혈액 중에 칼슘, 그 다음 누구? 혈액 중에 칼슘 이온을 조절하는 게 파라토르모고 아니면 칼시토닌이 있는데 요것들이 다 같이 몸의 항상성,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역시 호르몬은 주성분이 단백질이고요. 여러분 주성분이 단백질이란 말은 모두 단백질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호르몬이나 코르트계 호르몬, 코르티코이드 이쪽계 호르몬들은 스테로이드가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질이죠, 지질. 근데 주성분이 거의 단백질이더라. 네 번째, 몸의 방어. 이 단백질이 몸의 방어도 한대요. 방어하는 게 누구냐? 항체. 항초도 주성분이 단백질이죠. 항원을 죽이는 항체조차 단백질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에너지원. 사실 기본적인 에너지원은 여러분 포도당이에요. 근데 포도당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아미노산이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디 보면 밥을 굶어갖고 배가 볼록 나온 애들 있지. 응? 그게 근손실이 난 거야. 몸이 포도당을 뽑아 먹다 포도당이 없어지면 이제 근육 속에서 아미노산을 분해해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써. 그러니까 배가 볼록 물만 찬 거야, 배. 알겠어요? 근손실이 나는 거지. 기아에서 나오는 거.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 얘를 주로 쓰진 않지만 필요할 땐 얘도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얘기야. 넘겨! 자, 1번.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을 있는 대로 쓰세요 라고 한다면 핵산,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죠. 그 지질 속에 인지질이 들어있어요. 알았어요? 인지질도 지질에 포함되니까 여기서 기억 빼고 모두 정답입니다. 기억 빼고. 물은 H2O잖아요. 두 번째, 탄소입니다. 우리 지질을, 그러니까 지각을 구성하는 삼연체 구조. 중심 원소가 규소였습니다. 3주기 14족.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중심 원소는 2주기 14족 탄소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야.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 질량비가 가장 높은 건 누굽니까? 산소겠죠, 산소. 산소가 제일 많고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 맞잖아요. 탄소는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탄수화물은 탄소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에 의해서 긴 사슬 모양의 구조만 이렇게 했는데 고리도 이룰 수 있습니다. 고리 모양도. 알았죠?
자, 생명체 구성 물질입니다. 1번 탄소, 수소, 산소는 탄수화물과 지질의 구성원소다. 아니, 단백질의 지질 구성원소는 안 되나? 맞아요. 하지만 단백질엔 N도 있다는 거지 CHO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맞습니다. 그 얘기는. 두 번째, 단백질의 구성원소에는 질소가 있지만 핵산도 질소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단백질에 질소가 있다면 핵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백질과 핵산은 기본 단위체가 결합하여 형성된다. 여러분, 단백질은 보다시피 아미노산이죠. 근데 핵산을 우리가 안 배웠잖아. 다음 시간에 핵산을 배울 텐데 걔도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란 말이야. 그럼 단위체가 결합을 해서 이루어지는 물질은 맞습니다. 네 번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가의 기본 단위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의 기본 단위체니까 가는 단백질이죠. 지금 이게 아미노산이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아미노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누구의 단위체냐는 거죠, 얘가. 다음, 두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빠져나가는 기억이 물입니다. 탈수. 물이 빠져나가죠. 그리고 가를 무슨 결합이라고 했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죠. 가를 펩타이드 결합. 여섯 번째, 이렇게 뭉쳐서 입체 구조를 나누면 3차원 구조예요. 이게 대표적인 햄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누굽니까? 헤모글로빈이요. 그래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종류, 숫자, 그 다음 뭐라고 해야 할까? 배열 순서, 거기에 구조요. 알았습니까? 얘가 사슬 구조냐 입체 구조 다르잖아. 그래서 배열 순서에 따라 입체 구조가 달라지는데 이 입체 구조에 따라 종류와 기능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효소의 주성분으로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거 맞는 말.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의 주성분이고요. 생리작용 조절도 맞고요. 유전정보 저장 및 전달을 담당한다? 여러분, 이건요 핵산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아직 핵산은 안 배웠고요. 그 다음 머리카락, 근육, 뼈 당연하고요.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97쪽을 나갈 겁니다. 다음 시간은 단백질하고 우리가 배웠던 뭐예요? 지각 구성 3연체 쪽만 10문제를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